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파트 2예요.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실적 추정치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니시 준비하면서 156개 기업의 추정치를 다 보여드립니다. 네네. 156개면 웬만한 거 다 커버한 거예요. 저희가 아는 기업은 다 있죠. 그러니까 컨선이 없는 것들은 네. 우리가 엔화 같이 다루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건 넣을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면 돼요. 저희 하우스에 정호 시팀자처럼 그냥 이거 컨선스 없는 종목도 혼자서 들어가서 다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는 맞아요. 그 방법이 이렇게. 있고 컨선 갖고서 같이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갖고 했고요. 에너지 화학부터 봅시다. 어휴, 이거 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말씀드려보면은 대부분 떨어졌어요. 추정치는 다 하향 조정됐고, 또 하나가 작년 4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4분기 실적 추정치를 그만큼 안 낮춰놨더라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올해 4분기에도 좀 실적 좀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뭐 당연한 건데 다른 업종이랑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유가가 올해 한 3개월 동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문제야.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가지고 이 에너지 화학 기업들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에너지 기업 특히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유가가 올라와도 가격 전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화학 같은 경우가 또 특히 그러니까 화학은 안 좋은 거.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 기업들은 뭐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화학 업체들은 안 좋아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최근 한 2주 동안 실적 추정치가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좀 화학 업종이고,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익률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괜찮아집니다, 올해는 괜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도 좀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적 측면에서만 보면은 좀 역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희망을 가진다면 다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적 추이는 에너지 화학 쪽은. 특이한 게 두 번째 있는 철강금속이에요. 이게 어떤데? 추정치가 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몇 안 되는 매출액 추정치가 올라가는 업종이 철강금속입니다. 나도 봤는데 이거 네. 왜 그런 거예요? 탑라인 쪽에서는 좀 올라가고, 이게 의외로 순이익이랑 영업이익 떨어지는 속도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이게 좀 중국 이슈도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의외로 중국 영향도 있고 하면서 비철금속 쪽이 좀 괜찮더라고요. 고려 아니냐 좋은 게 지금. 뭐 고려 아연도 그렇고 좀 해외 쪽 보면은 구리 기업이라든지 금광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좋은 데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어서 좀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섹터인 것 같다. 오늘 최재현 연구원의 그 코멘트도 기억이 나고, 고려한 같은 게 괜찮더라고 이쪽들은. 그래가지고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재미없는 산업이긴 하지만 한번 좀 볼만한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건설도 많이 떨어지죠. 진짜 뭐 매출, 뭐 추정치 이런 것들. 야, 올해 들어서 이것도 확 무너지네. 예, 여기 이제 연간 바뀌면서 이렇게 리비전하면서 한번 확 낮추는 것들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던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의외로 건설 업종이 좀 4분기에 뭐 빅베스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그 정도가 좀 다행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레벨 자체가, 이익의 레벨 자체가 그래도 건설은 2018년에 좀 많이 올라온 업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안 떨어졌어요. 이익률과 이익의 레벨이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라서 추정치 하향 조정 멈추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볼만한 업종일 수도 있지 않을까. ROE 같은 거 보면은 괜찮은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ROE 한국 전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고 왜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오지 건설이? 굉장히 어쩌면 저가 수주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네, 작년에도 되게 괜찮았더라고요. 이 레벨 자체가. 그런 거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좀 애매한 게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최근에 조금 반등했는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고,
작년 4분기에 좀 빅베스 많이 해놔가지고 이대로 간다면은 올해 4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일단은 QOQ로는 할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업종이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익 개선되는 게 계속해서 지속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7년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확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정체돼 있거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주가가 올라오서 왜 정체돼 있냐면 이익률 트렌드가 아직 안 잡히니까 이게 이제 그걸 보면은 참 이게 고민스럽지. 지주와 기타 자본재는 많은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네, 뭐 기계도 있고 그런데 뭐 아직 여기도 뭐 추정치 떨어지는데 매출액은 뭐 그냥 재미없고 뭐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정치는 그냥 좀 떨어지는 정도인데 여기는 나 여기가 괜찮아 보이거든.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고 중요한 건 18, 19 해가지고 뭔가 턴어라운드하는 기분이거든 여기는. 맞아요. 특히 해운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돌 것 같은데 그러고 글로벌 경기 좋아지고 수출 수입 뭐 늘어나면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잘 약간 애매한 게 항공업종의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약간 아리까리한 업종? 저 유가도 좀 올라오고 해서 대한항공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막상 이 기업에 둘러싼 환경을 보고 있으면 헷갈리니까. 네, 맞아요.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인데 자동차 부품은 좀 특이한 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적 시즌 앞두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닝 시즌 앞두고 추정치 올라간 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항상 연초에 추정치 높게 제시되고 연중에 계속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한 근 3년 동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약간 좀 돌고 있는 게 이제는 진짜 좀 실적 약간 좀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올해 자동차를 포트에 안 채워놓으면 고생할 것이다가 내가 한참부터 떠들고 있는 내용인데 숫자로도 상당히 저는 이번에 방금 전 지적하신 분이 의미 있고 네 맞아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어떻게 했던 간에 2013년에 실적 피크 치고 나서 6년 7년을 정말 계속해서 망가지다가 드디어 18년 하반기부터 돌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그 ROE라든지 이익률만 봐도 거의 약간 U자 형태로 이렇게 2019년에는 좀 돌 거라고 예측치가 잡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지금 이제 7번째인데 이 중에 7개 중에서 제일 좋아 보여요. 네. 끝까지 가도 제일 좋아 보일 것 같아 섹터로 내 생각에는. 매출액으로는 뭐 몇 개 있는데 영업이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되는데. 자동차 외에는 지금. 몇 년 만에 이게 돌아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야 그래도 하나 나왔네. 한 섹터로 보면 그렇죠.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현대차도 사고 기아차도 사고 현대위아도 사고 뭐도 사고 잔뜩 사서 채워놓자는 거지.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 화끈한 걸 노리실 텐데 사실 이럴 때는 완성차 일단 박아두고서 제 생각에도 완성차. 완성차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아직 마진이 확 좋은 게 아니어서 그 부품업체한테 막 뭘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도 약진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요새 수입차 주면 좀 줄어든다며요. 그래요? 아니 좀 약간 그렇더라고. 뭐지 그때 뭐 불량 나가지고 뭐 그때. 맞아요. 아니 갖다 붙이면 이거저거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익 쪽에서 매출 쪽은 매출이 안 나오죠. 이게 7월달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팰리세이드가 좀 팔리면 매출 쪽도 변화가 나올 거라고. 나오죠. 이게. 그럼 그때만 컨선이 변할 거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7월쯤이면은 이렇게 이제 실적도 나오고 그러면서 시기상으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2분기 실적 나오려고 준비할 때쯤이니까. 오케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없는 섹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추정치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한번 실적 나올 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작년 4분기 실적 나오는 1월 달에는 많이 하향 조정 안 되는 데가 또 의외로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좀 이익률이랑 근데 여기에 그게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 내구 소비재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좋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 FNF 같은 것들도 여기엔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는 커버 안 해서 한세시러 FN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세계 인터,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거거든 지금. 그렇죠. 화장품, 내구 소비재 다 소비재 쪽인데 이쪽이 좀 도는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신세계 인터, 휠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던 거예요. 숫자들 보면은
되게 재밌게 널돼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커버하는 거에서 환성 인더 이런 게 해당되는 거지 지금 환성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 필라코리아 같은 것들 막 되니까 FNF 같은 것들도 상당히들 관심 가질 것 같아. 우리가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컨센서스 우리가 보다 보면 이쪽은 변화가 있어요.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도 커버하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주로 말하는 게 콜마, 코스맥스 이런 거 바이콜을 했었는데 숫자가 잘 안 따르는지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고민스러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엔터 미디어 이거는 네. 화려하네. 여기도 약간 최근에 좀 반등했어요. 여기 뭐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이 좀 특히 조금 반등했습니다. 1분기가. 여기는 좀 특이한 게 JYP가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커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뭐 SM이랑 YG에 비해서 JYP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좀 이쪽은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JYP가 좋아 보여.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H증권사에서 붙여가지고 상장시켰던 거예요. 난 그 히스토리를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정말 회사 정말 막 되겠나 싶었어. 근데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 저번에 이걸 오랫동안 관여했던 IB에 계셨던 분이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여기서 말하기가 그러네. 하여튼 회사가 좋더라. 잘 했더라고. 근데 JYP 하면 비싸지,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트와이스 말고 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JYP가 박진영 그분께서 처음에 너무 이거저거 자기가 관여하니까 잘 안 됐는데 내가 보니까 트와이스가 정말 대박이 난 거고 그렇지. 정말 대박이 난 거야 이게. 트와이스가 정말 대박이 났고 이후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 제가 여기는 펀트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잖아. 내가 맨날 현용이한테 맨날 야 JYP 좀 해라 세게 좀 막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미디어는 하여튼 네. 여기 SBS가 안 들어 있어서 아쉽네. 네. 커버하는 분들이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기준으로 적어서 제일 기획이다 뭐 이런 것도 여기 괜찮은 편이야. 네. 야 유통이 모르겠더라고. 유통은 진짜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 이제.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는데 약간 미국이랑 다른 게 미국은 의류 올라가면은 유통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아까 앞에 경기를 반영한다면 네. 의류 업종들이 되게 좋아지길래 봤어.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요. 아니 뭐 몇 개 기업 단에서는 좀 바닥에서 도는 것 같은 기업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이제 갈수록 온라인화돼서 그건 반영돼 왔고요. 주식은 그렇죠. 시장은 항상 어떤 우리가 마련된 정보를 웬만한 건 다 반영시켜 놔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뭔가 확 그게 없더라고. 이게 섞여 있어서. 뭐 그거 반영해도 요새는 미국 유통주들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국은 좀 이게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이니까 좀 그게 의외더라고요. 야,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대박인데 음식료, 담배 여기 매출 같은 봐봐. 경우 매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그랬잖아. 퀀트 데이터를 보면 그렇네요. 엄청 좋아 보이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음식료였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영업이랑 순이익 추정치는 마진은 안 나오니까. 그러게 매출만 늘고 마진은 안 나와. 이제 올해 한 2월부터 제일제당도 가격 인상하고 뭐 밀가루 가격도 작년에 못했던 것도 기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음식료는 보면 눈치 보다가 올릴 때 다 같이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영업이익은 보면 이제 항상 뭐 경쟁, 그죠. 그럼 SPC 삼립이라던가 막 삼립은 작년에 최악의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죠. 이런 것 저번에 코멘트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들이 일단 뭐 찍고 돌았으니까 편한 거지. 일단 기업이라는 게 무조건 매출부터 나와야 뭐 그 다음에 이건 또 사업 구조도 단순하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팍 돌아선 게 우리 1분기에 은근히 세게 돌아섰던 게 이쪽이었어. 매출 쪽에서 사이드가 아까 자동차가 유일하게 2층에서 돌아섰고 매출에 보이게 음식료였거든. 매출이 지금 철강이랑 음식료 지금 11번째 알겠죠. 하는데 내 섹터랑 맨날 싸우는 게 이거거든. 그렇네요. 싸운다는 편이 야 왜 안 해? 그러면 이제 뭐 아직 갔다 와도 잘 안 보인다는데 자기들끼리 조금씩 바꿔놓은 거 보면 이쪽은 되게 뭔가 느낀 그렇죠. 거지. 근데 그렇죠. 보여서 보면은 다른 섹터를 비교해서 보면 되게 좋아 보였거든 이게. 그렇죠. 몇 년 동안 엄청 또 안 좋았으니까 이게 또 롯데 칠성 같은 것도 봐. 괜찮다니까. 많이 맞아요. 올랐죠. 롯데 칠성. 그러니까 롯데 쇼핑은 헤매지만 이게 참 웃긴 게 지나고 나서 그냥 좀 우리가 아쉬운 게 야 이게 매출 쪽 사이드가 음식료가 있었는데 좀 놓쳤던 것 같아서. 근데 뭐 수익 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쪽 포트에서는.
야, 이런 게 제일 싫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음식료가 된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해가 가지 동찬아. 2014년 15년에 그런 스토리로 한번 된 적 있었죠. 디플레이션 테마라고 해가지고. 일본 테마.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가 미신 같은 책, 그래서 캐논, 그 미신 같은 성서의 책을 내가 싫어하는 게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시자의 사계절. 잘 아마 일본 옛날 걸 적용했던 책이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뭐 불안개는 음식료가 되고 뭐 이거 그려놓는 그거 정말 안 맞거든. 막 이게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관없이 매출 성장하고 그로스 이든 주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뭐 그거를 저 비판을 받든 그거는 확실한 거지. 꼭 이게 섹터가. 근데 이번 음식료는 그래도 매출 쪽이 좋았어요. 아직도 좀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니까 좀 봐도 될 것 같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추정치가 한번 작년 이제 3분기 실적 나오는 4분기 한번 쭉 내린 다음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내리지는 못했는데, 여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단기 실적보다는 좀 장기 성장성에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PR 높은 업종이다라고 뭐 말씀은 많이 드리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이익률도 한 뭐 어느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 자체가 나오고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 하향 조정도 좀 제한적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은행이야 뭐. 은행이 실적 발표 앞두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그런 분위기야.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왜냐면 부동산 막혀 있고 뭐 그런 거 가게 쪽도 그렇고. 아니 근데 뭐 ROE랑은 사실 2018년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저 그런 기사 좀 싫어하는데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 은행 지주가 또 올해도 배당 잔치를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은행주의 제일 보면 은행은 배당을 올려야 돼요. 제 생각에도 그런 주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완전히 잘 돼 있어. 추나금도 잘 쌓여 있고. 근데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 성장성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 ROE라든지 이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면은 좀 배당 성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올려야 되는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업종 PBR이 지금 0.5배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PBR인가요? 엄청 싼 거죠. 은행주는 너무 싸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우리 증시가 레벨업 된다면 뭐 주주가치 같은 거 했을 때 가장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섹터가 은행 업종이고, 제발 배당 같은 게 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뭐 국부 유출 이런 단어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기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서 좀 갑갑해요. 좀 이게 배당 소득이라는 게 약간 좀 부유한 자들의 소득이라는 인식이 아직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이게 참 이게 비은행 금융권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 증권과 보험을 나눠놔야지. 이렇게 헷갈려. 비은행 이거 진짜 증권은 좋아 보여. 증권은 좋아 보이는데 보험이 정말 좀 많이 하향을 되고. 보험은 정말 답안 보인다. 여기는 좀 회계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실적 추정치 연속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생각보다 되게 힘든 상황 같아. 금리는 또 다시 흘러내려 버렸어요. 금리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융주 중에서 해진이 한 거지. 퀀트 데이터 보니까 편하네.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증권이 제일 좋아 보이고. 증권은 금융사 중에서는 저도 제일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은행은 박혜진 과장님도 좋아하시지 않나요? 증권 좋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 나 같이 얘기 좀 하고 있어. 좀 세게 좀 얘기해라. 증권, 은행 좀. 근데 은행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견조했는데 이익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 업종이었죠. 항상 말하지만 이쪽은 카카오 막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연간 추정치 자체는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YY 그로스는 2019년에 나오는 걸로 기대되는 업종이에요. 그로스가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그로스 나오고 이익률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추정치는 뭐 이렇게 약간 떨어지지만 기대치보다 못한 거지, 뭐 레벨 자체 그로스는 좀 올라가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쪽은. 자, 이제 하드웨어 쪽인데 드디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의 논쟁이 벌어지는 하드웨어부터 봅시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빼면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드웨어에서 종목 골라서 먼저 움직인다 움직일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전기나 LG 이노텍 뭐 이런 거 있잖아. 삼성전기. 왜냐면 중국의 결국 증시세 인하해서 가전제품이 수요가 늘어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MLCC거든.
그럼 삼성전기 같은 거 얘기할 거고 이노텍도 사실 뭐 소비 제초에서 사이드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LG전자도 뭐 좋았지만 내가 봤을 때 전기와 이노텍 같은 게 요 밑에 딴 것보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전망치들도 좀 약간 올해 이쪽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이거는 그냥 추론이야. 이거는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동찬 씨는? 아니 뭐 IT 쪽에서만 보면은 그거는 좀 실적 측면에서는 맞기는 한데 주가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좋은 이슈만 있어도 좀 크게 확대 해석되면서 올라가는 건 반도체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 잘 나왔는데 막 그닥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반도체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IT 쪽에서는. 네, 문제 반도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냥 뭐 늘 말씀드렸죠. 하향 조정 계속 됐고 다만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랑 4분기 실적이 좀 YOY로 바닥을 지나서 약간 좀 하락세가 둔화될 걸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 이 정도인 건데 참 반도체로 구분되는 게 그 분류되는 종목이 이게 2개인데 3개 정도죠. 뭐 정확하게는 큰 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이게 참 한국 실적 전체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참.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1분기에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서 이번 잠정 실적을 딱 깠는데 뭐 실적이 나쁘다가 아니라 불안한 거지. 말을 혹시 이상한 말 나올까 봐 지금. 그 사이에는 나는 아까 그 뭐 전기나 이노텍 같은 것들이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하여튼 IT 쪽을 봐야 돼. 우리 아까 자동차 봤다면 자동차와 IT 같이 봐야지 뭐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4월이 그런 노이즈가 끼는 기간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통신의 마지막 그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업종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3개 있었는데 철강, 음식료, 통신입니다. 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 이외에도 뭐 이렇게 그 경쟁이 심화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가 측면에서는 잘 말씀드리기가 좀 이익을 못 내는 매출 증가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랑 두 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틸리티도 너무 이익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숫자가 너무 깨지니까 한전 뭐 가스공사 이거 공기업들 숫자 너무 깨지고 있어요. 적자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아무리 공기업이고 뭐 주가 방어력이 높여다 뭐 경기 방어주로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기업은 그냥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냥 몇 년 사이에 너무 작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익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그 47페이지에 있는 그림 166번 보시면은 유틸리티 이제 분기별 순이익 한 건데 그냥 2018년 보면은 그냥 홀짝홀짝이에요. 적자 흑자 적자. 옛날엔 그랬어. 예, 그냥 뭐 이번에도 한전 적자고 가스공사가 흑자 나고 해가지고 합치면 약간 흑자 뭐 이런 식으로 잡혀있고. 원래 옛날에는 유가가 오르면 가스공사가 되고 유가 빠지면 한전 되고 뭐 이런 도시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공기업들이 얼마 전 기사도 나왔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든 정부 정책이니까 뭐 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기업 실적은 깨졌어요 다들. 그래서 통신주도 그렇고 다들 뭔가 코스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코스트 관리가 안 돼서 빠지는 건 방법이 없거든. 배당을 이렇게 계속 준다는 거가 좀 하면 받칠 텐데 이게 좀 실적이 계속 깨지면은 배당을 못 줄 수도 있을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한전이 그거 아니야. 배당 결국 한전이 아무리 배당 괜찮은 회사인데 되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못 버티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을 안 주면은 그것만큼 리스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제일 짜증났던 게 이거 실화예요.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어느 장례 시장을 갔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아는 주식을 전혀 안 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때 한전이 너무 빠져가지고 PBR 0.3배인가 0.3배였을까? 0.3배도 깨졌었을걸? 그래서 내가 그냥 자기는 주식을 매매한 채권 같은 주식을 하나만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주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한전 사나라 했는데 와 거기서부터 내가 저희 또 만나가지고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근데 보면 비반도체 섹터들은 저는 오늘 1분기 이거 처음 봤는데요. 네. 비반도체 영역들도 1분기에 이렇게 컨센서스가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이거는 뭐 1분기 때 반영될 만큼 반영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 실적 추정치 그쵸. 내려오는 거요? 네, 영업이익들이.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1분기요. 그래가지고 이걸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춰놨던 게 이제 실적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4분기부터 좀 이제 계속 낮추는데 조금 이제 후행적인 부분도 있네요. 예, 좀 빨리빨리 못 낮춘 거죠. 이게 추정치 같은 경우가 특히 실적도 그렇고 목표 주가도 그렇고 올리는 거는 빨리빨리 하시는데 다들 낮추는 거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주식도 그렇네요. 이렇게 살 때는 빨리빨리 사는데 이렇게 팔 때는 이번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많이 낮췄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에이 하고 다 낮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에 좀 그래가지고 어째 느낌이 갑자기 1분기에 열일했네 다들. 이런 거 음식료도 아까 담당자 하시니까 알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그냥 다 낮춰놔 버리니까 좀 낮으니까 그냥 확 좋아 보인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한참 이게 참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기대를 거래하는데 기대값을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컨센서스 데이터예요. 맞아요. 컨센서스를 증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기대값을 내가 볼 수 있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업데이트 하시고 주간 단위도 보시고 레벨도 보고 변화도 그럼요. 보고 그걸 습관적으로 보시면 뭐 어디 가서 뭐 주식 공부하러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 높낮이를 느낌이 안 오시면 그냥 펀드에 맡기신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답답해하는 거는 뭐냐면 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는 지식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알고서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을 해야 이게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다 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 보고 하거든. 기사 보고서 그냥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르게 디퍼런트가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뭐 오늘도 괜히 또 잘난 척하고 떠들어서 뭐 근데 실적이 별 재미없다. 맞아요. 1분기는 결론은 재미없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있고 막 확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네요. 4월이 실적 시즌이 좀 약간 정체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